분계 또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2번 영업용 컴퓨터 200만원을 뭐 하셨죠? 구입했죠. 그래서 구입하고 대금 중 12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액은 월말에 지급하기로 하다. 그래서 컴퓨터 몇 년 이상 사용하세요? 예, 1년 이상. 우리 1년 이상 쓰는 거 뭐죠? 비품이죠. 그래서 비품 200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대금 중 120만원은 예, 뭘로 지급하셨어요? 현금으로 얼마 지급하셨죠? 120.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잔액은 월말에 주기로 했습니다. 줬어요? 안 줬어요? 네, 안 줬죠? 미지 급금 얼마요? 80. 부채의 증가.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23번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23번 보시면 상품을 매출했습니다. 매출하면은 들어올까요? 나갈까요? 나가겠죠. 그래서 나가면 어느 변이요? 대변. 그래서 대변의 상품 매출 얼마요? 50. 수익 증가. 그 다음에 차변에 대금은 어음으로 하셨대요. 그러면 어음으로 받았죠? 받았다. 무슨 어음이요? 받으럼. 주면은요? 지급엄. 근데 여기는 받았으니까 받으럼. 자산의 증가. 다음에 24번 보시면 상품 매매 중개 수수료 4만원을 뭘로 받으셨어요? 현금으로. 받으면 들어올까요? 나갈까요? 들어오겠죠. 그래서 차변의 현금 4만원 자산의 증가. 수수료는 서비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비스 사용료가 수수료인데 수수료를 받았죠. 그래서 받은 건 뭐라 그러냐면 수수료 수익. 그러면 우리가 수수료 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줄 때는 뭐예요? 네, 수수료 비용이에요. 그때는. 그래서 수익의 증가.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25번도 한번 풀어보십시오. 그래서 사이사이에 푸실 시간 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25번. 상품 70만 원을 매출했습니다. 매출했으면 나가죠. 대변의 상품 매출 70. 그 다음에 팔았으니까 돈 번 거잖아요. 돈 벌었으니까 수익의 증가. 그 다음에 대금 중 40만 원을 뭘로 받았대요? 현금 받았대요. 그래서 차변에 현금 40. 현금은 자산이고 받았으니까 증가. 그 다음에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셨대요. 외상으로 팔았다. 외상 매출금 30.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26번. 상품 30만 원을 매입하고, 그러면 매입하면은 들어오죠? 차변의 상품 얼마요? 30.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대금 중 20만 원은 어음으로 드렸대요. 그래서 어음으로 줬다. 무슨 어음이요? 지급 어음 20. 부채의 증가. 그 다음에 잔액은 뭘로 하셨대요? 외상으로 하셨대요. 그러면 외상으로 샀다. 외상 매입금 10. 부채의 증가.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27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자산으로 처리할 것. 그래서 보시면 사무용품 몇 년 이내에 쓰죠? 1년 이내에 쓰죠? 1년 이내에 쓰는 건 소모품이라고 있어요. 근데 얘가 비용일 때가 있고 자산일 때가 있는데, 소모품이라고 쓰면은 자산이고요. 소모품 B라고 쓰면은 비용인데, 거기 지문에는 뭐라고 쓰여 있죠? 예, 자산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소모품으로 쓰란 얘기예요. 그게. 근데 만약에 비용으로 처리하시오. 그때는 뭐요? 소모품 B. 그래서 소모품 얼마요? 4만원.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으로 얼마 드렸다고요? 3만원.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잔액은 몇 주이로요? 일주이로. 그래서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미지 급금 얼마야? 만원. 부채의 증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28번. 요거는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답 먼저 적고 나서. 외상 매출금 5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서 즉시 당좌해입했죠. 그러면 차변에 당좌예금 50, 그 다음에 대변에 외상 매출금 50. 일단 적으세요. 그다음에 왜 이렇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거기 지문에 보시면 현금이 있죠. 맞죠? 근데 답에는 뭐가 없죠? 현금이 없죠. 왜 없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분괴가 되는 거예요. 현금 50.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으로 얼마 받았다고요? 50. 그 다음에 이걸 받아서 은행에다 예금했죠. 그러면 당좌예금 50. 그 다음에 현금 50. 왜냐면 은행에다 돈 줘야 입금이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2분계가 답인데 왜 이게 답이냐면은 같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현금 50만원 늘어나죠. 그리고 현금 50만원 뭐 하죠? 줄죠. 그러면 50만원 늘어나고 50만원 줄어들면 빵이잖아요. 0. 그러면 0은 안 해도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0은 꼭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참고로 해서 29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9번 보시면 상품을 뭐 했어요? 매출했죠. 그러면 상품 매출 45만원 돈 벌었으니까 수익 증가. 그 다음에 차변에 대금은 전에 현금으로 받아서 그중 30만원은 예금했습니다. 무슨 예금이요? 당좌 예금 30. 그 다음에 30만원 은행에 넣었으니까 현금으로는 얼마만 갖고 있는 거죠? 15만원만 갖고 있겠죠? 그래서 현금 15만원 자산에 뭐요? 증가. 그냥 그 10가지에다가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예금은 자산이야. 근데 많아졌네. 그러면 차변에 쓰면 되는 거고, 예금은 자산인데 줄어들었네. 그러면 어느 변이요? 대변. 그 10가지에다가 맞추기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겨우 30개 풀었어요.
시험 볼 때까지 이거에 한 20배 이상 풀어야 돼요. 그래서 30번 보시면은요. 인천상해 발행 약소금 10만 원이 만기가 되어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받으면 들어오죠? 들어오면 차변. 차변의 현금 10,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인천상해 어음 때문에 돈 받았잖아요. 받는 어음 무슨 어음이요? 받을 어음. 주는 어음은요? 지급 어음. 그래서 부채의 증가. 정리하시고 31번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31번. 거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당점. 앞으로 이제 많이 볼 용어 중에 하나인데요. 당점이라고 나오면 우리 회사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부하시다가 동점이라고 나올 때 있어요. 동점이라고 나오면 남의 회사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거래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당점 발행 약속어음. 그래서 우리가 발행한 어음이에요. 그러면 어음 발행했으면 돈을 줘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헷갈리시면 거기 마지막에 써 있어요. 지급했다고요. 근데 뭘로 지급을 했죠? 수표 발행했죠. 수표 발행했으면 무슨 예금이요? 당좌예금 40. 자산의 감소. 그러면 어음 때문에 돈 줬잖아요. 예, 돈 내는 어음 무슨 어음이라 그랬죠? 예, 지급어음. 지급어음 얼마요? 40. 부채의 감소. 네. 아이고, 제 부채라고 썼나요? 감사합니다. 자산 감소예요. 이런 거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세요. 간혹가다 잘못 쓸 때가 있어서. 자산 감소가 맞아요. 그 다음에 32번 보시면 건물 구입 대금에 미지급분 400만 원을 뭘로 지급하셨죠?
현금으로. 그래서 대변에 현금 얼마 지급하셨어요? 400.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차변에 미지급했으니까 미지 급금 400 부채의 감소. 그 다음에 33번 풀어보시는데요. 힌트 하나만, 힌트가 아니고 문제 좀 바꿀게요. 거기 지문에 보시면 그냥 대여금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프로그램에 대여금이 없어요. 그래서 단기 대여금이라고 생각하고 풀어주세요. 그냥 대여금은 없고 짧으면 단기, 길면은 뭐야? 장기.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33번에 대우상해의 단기 대여금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3번 보시면 대우상해의 단기 대여금 50만원과 이자 3만원을 현금으로 받아서 즉시 뭐 했다고요? 예, 당좌 예입했죠. 그러면 무슨 예금이요? 당좌 예금. 50만원에 3만원에서 얼마예요? 53만.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돈을 왜 받았나 봤더니 빌린 거 50 있었고요. 빌려준 거. 그래서 단기 대여금. 그 다음에 우리 돈 빌려주면 뭐 받아야 되죠? 이자 받아야 되죠? 받는 이자 뭐라고요? 이자 수익. 주는 이자는요? 이자 비용. 그래서 수익의 증가. 그 다음에 보실 게 34번. 거기 보시면은요. 보험료 25만원을 뭘로 드렸죠? 현금 줬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 25만원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차변에 무슨 료요? 보험료 25만원 비용의 증가. 그 다음에 다음 거 풀 겁니다. 예, 줌으로 들으시는 분은 그 임차보증금 한 장짜리 그 첫날 월요일 날 드린 거 있어요. 10월 3일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조금 풀어 볼 건데요. 여기 앞에 잠시만 봐주십시오. 저희가 좀 전에 34번까지 풀었었던 거는 이제 기초적인 붕괴 유형을 본 거고요. 지금부터는 시험에 맞춰서 풀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맞춰서 풀 건데 변화되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가 변화되냐면은요.
채권하고 채무 있죠. 채권하고 채무에다가 거래처 쓰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채권이 받을 거라 그랬죠. 누구한테 받아야 돼? 라고 적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라고 적으면 삼성한테 받아야 돼. 예, 현대라고 적으면 현대한테 받아야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채무는 갚을 거예요. 누구한테 갚아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요? 알아야 되죠. 그래야 누구한테 얼마 갚았네? 누구한테 갚을 게 얼마나 남았네? 이런 걸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받을 거하고 줄 거에 대해서는 거래처를 쓰셔야 됩니다. 요건 시험 볼 때쯤 되면 거의 다 구별해요. 왜냐면 거래처 쓰는 건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앞으로 적을 때 요렇게 적을 때가 있어요. 5. 그래서 5라고 적으면 제조 원가예요. 무슨 원가요? 제조 원가. 제조 원가라는 거. 제조 원가는 여기랑 관련된 거예요. 제조나 뭐요? 공장. 왜냐면 저희가 시험 볼 때 제조회사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8이라고 쓸 때가 있어요. 몇이라고 쓸 때가 있다고요? 8. 그래서 8이라고 쓰면은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는 본사나 어디요? 사무실. 왜 이걸 구별을 하냐면 우리가 제조회사지만 제조회사가 무조건 공장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조회사에서도 사무직 뽑잖아요. 그래서 그 사무실과 관련된 거는 8. 그 다음에 공장과 관련된 거는 뭐요? 5. 요거를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그 공단도 여러 군데 공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단 쪽에 취업을 하시면은 대부분 제조회사 쪽으로 이제 취업할 확률이 높죠. 그 다음에 제가 9라고 쓸 때가 있어요. 9는 많이 쓰진 않습니다. 왜냐면 많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9라고 쓰면은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업 외. 근데 이거를 왜 쓰냐면은 옛날이었으면 그냥 붕괴만 하면 끝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붕괴한 거를 어디에다 입력하셔야 돼요? 프로그램에다가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입력을 할 때에 구별하려고 이런 문구를 적는 겁니다. 그래서 5냐 8이냐를 적는 이유는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 편하게 하려고. 그리고 프로그램 입력은요, 거짓말 조금 더 보태서 타자만 칠 줄 알면 다 할 수 있어요. 뭐 엑셀이나 그런 것처럼 무슨 뭐 함수처럼 뭐 외워야 되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맨날 단순하게 입력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 제가 첫날에도 붕괴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입력은 진짜 간단해요. 입력 나중에 할 때 이틀이면 끝나요. 그래서 그 이틀 배운 거 가지고 시험 볼 때까지 계속 반복만 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프로그램이 어려워서 떨어지신 분은 없어요. 붕괴를 못해서 떨어진 사람은 있어도. 왜냐하면 붕괴는 솔직히 쉽진 않거든요. 시간이 좀 걸리는 공부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오늘은 저하고 같이 풀 거고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무조건 제가 1분 드릴 거예요. 시간을. 그래서 1분 동안 풀고 그 다음에 맞추고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왜냐면 이거는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건데 제가 앞에서 100번 떠드는 것보다 그냥 한 번 푸는 게 더 좋아요. 지금까지 해본 결과. 그래서 1번 사무실을 임차하고 임차보증금 2천만 원을 수표 발행했다라고 합니다. 수표 발행하면 무슨 예금이요? 당좌예금. 얼마 빠져나갔어요? 2천만 원. 자산의 감소. 통장은 다 자산이라 그랬죠?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돈을 왜 줬나 봤더니 임차 보증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임차 보증금 얼마가 있으셨어요? 2천. 얘도 자산이에요. 왜 자산이냐면 보증금이라는 건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딴 건 몰라도 이거 중요한데 임차인 그러면 월세나 전세 사시는 분이 임차인이에요. 임대인 그러면 누구예요? 집주인. 그래서 임차 보증금은 내가 월세나 전세 같은 거 살 경우에 보증금 내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임차 보증금. 왜냐면 이건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못 받는 집들 많아서 예, 저는 이제 전세 살고 있는데 전세 사시면 꼭 뭐 가입하시래요? 전세 보증금, 전세 보증보험.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집 가지고 있는 주인분들 중에서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근데 이건 있습니다. 예, 잘 알아봐도 당해요. 근데 안 알아보면 더 당하니까 항상 제가 봤을 때 저희 와이프한테도 그런 얘기 종종 하거든요. 사람 조심하라고. 근데 가면 갈수록 더 사람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시대가 그런 시대니까. 무서워요. 오늘 아침에도 SBS에서 뉴스 보는데 그 스토킹 관련된 내용이었었는데 범인을 잡고 봤더니 남자친구였던 거죠. 왜 그랬냐 그랬더니 동거하자 그랬는데 안 한다 그래서 자기가 스토킹 이런 걸 하면은 동거할 확률이 올라가지 않을까 라는 내용이었어요. 내용은. 근데 그런 거 볼 때마다 누구를 믿지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2번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남문상사. 그래서 남문상사의 외상매입금 50만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동문정기로부터 매출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을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배서. 뭔서요? 배서. 그래서 보시면은요 외상매입금을 지급했잖아요. 그러면 돈 갚았으니까 차변에 외상매입금 얼마 갚으셨대요? 네, 50만원 갚으셨대요. 그래서 50 부채의 감소. 근데 누구 거 갚으셨대요? 네, 남문상사 거 갚았대요. 그래서 부채 감소의 남문. 그 다음에 대변에 배서했대요. 그래서 받은 어음 무슨 어음이에요? 받을 어음이에요. 그리고 헷갈리시면 이거는 외우셔도 된다 그랬습니다. 배서 나오면 무조건 무슨 어음이라고요? 받을 어음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받을 어음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받을 어음 얼마요? 50만원. 자산의 감소. 여기는 어디예요? 동문.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외상대금은 남문 건데 어음은 누구 거라고 써 있어요? 동문 거라고 써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주의하시고. 왜냐면 시험이기 때문에 뭔가 장난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내가 그 장난을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3번까지만 풀게요. 그래서 3번 보시면 두산상사 발행 약속어음 100만원을 당좌 계약을 맺은 거래은행에 저기에다 밑줄 쳐주세요. 추심. 그래서 추심 위임하고 추심 수수료 1,5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래서 답 먼저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수수료 비용 1,500원. 대변의 현금 1,500원. 추심 수수료는 비용 증가, 현금은 자산 감소. 그래서 보시면 왜 1,500원만 해야 되냐면은요, 우리 거래가 아닌 것에 계약, 약속, 주문, 보관, 채용, 담보 등은 뭐가 아니다? 거래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계약했잖아요. 계약은 거래가 아니에요. 왜냐면 계약이라는 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 계약은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근데 거기에다 계약금도 안 줬잖아요. 그러면 계약금 안 줬으면은 취소하기가 더 어때요?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금을 거는 이유가 있잖아요. 거는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취소하는 거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계약이죠. 왜냐면 계약을 잘못하거나 아니면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에 더 내야 되는 위약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약을 거는 건데 여기는 그냥 계약을 맺은 거래은행에 뭐 하셨대요? 네, 추심. 그래서 추심이 뭐냐면 돈 받아주는 것을 뭐라 그래요? 추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 그런 회사들 있죠.
예, 그런 회사를 무슨 회사라 그래요? 추심회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